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 볼 자료는요.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현실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. 네, 은퇴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계속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걸까? 이런 궁금증인데요. 특히 평균 은퇴 연령이 72.3세. 이게 정말 높은 수치잖아요. 네, 맞아요. 72.3세라는 숫자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. 보통 이제 경제 성장의 주역이다, 또 수혜자다,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, 막상 노후 준비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현실. 그렇죠.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, 오늘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당장 은퇴하면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딱 끊기는 게 이게 뭐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? 그렇죠. 현금 흐름이 막히는 거죠. 기사에서도 그래서 현금 흐름 만드는 한 7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. 뭐 부동산 임대나 배당금, 예금 활용 같은 것도 있고 네네. 연금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결국 다시 노동시장으로 뭐 이런 것들이죠. 네, 그런데 그 방법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제약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건 60세 이상 인구 중에 한 13% 정도. 13%요.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. 네, 그러니까 정말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고요. 연금도 사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같은 특수 직업 아니면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. 네,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저 생활비 수준이거나 그보다도 좀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럼 사업은 어떤가요? 뭐 퇴직금 같은 걸로 자영업 시작하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. 그것도 참 어려운 길입니다. 통계를 보면요.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 중 45%, 그리고 음식이나 숙박업은 거의 절반, 50%가 연 이익이 1,000만 원이 안 된대요. 연 1,000만 원이요? 그럼 월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월 100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.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. 야, 결국은 진짜 기댈 곳이 다시 일하는 것밖에 없다. 뭐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실제로 그 5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 조사를 보면 67%가 나는 계속 일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. 67%나요? 어휴. 네, 이게 바로 평균 은퇴 연령을 72.3세까지 끌어올린 뭐랄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죠. 당장 연금 받을 나이가 안 됐거나 아니면 받아도 생활비로는 너무 부족해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. 소득 통계를 보면 이 현실이 더 좀 확 와닿는데요. 60세를 넘기면서 소득이 정말 뚝 떨어지더라고요. 네, 급격히 감소하죠.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평균 월 소득이 178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 1인 최저 생계비가 한 183만 원 정도였거든요. 네, 맞아요. 평균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쳤다는 거네요. 네, 평균이 그 정도면 사실 중간값,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126만 원으로 더 낮아요. 126만 원. 네, 그리고 이걸 만약 부부가 함께 산다고 가정하면 그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약 309만 원 정도인데 60세 이상 평균 소득으로는 부부가 정말 기본적인 생활 유지하기도 빠듯하다.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삶의 질을 이야기하기는 뭐 어려운 수준이네요, 정말. 그렇죠. 기사에서는 이분들을 가리켜서 삼중고를 짊어진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. 네, 삼중고. 위로는 부모님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 키워야 하고 그러면서 또 본인들 노후까지 이 3가지 짐을 다 짊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 무게가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. 여기서 기사 저자가 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바로 자녀 양육이라는 변수예요. 자녀 양육이요? 네. 비슷한 조건이라도 자녀 없이 맞벌이로 산 부부, 이른바 딩크족이죠.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노후가 좀 안정적인 편인데 반면에 자녀를 키운 부부들은 노후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더라. 이런 관찰을 제시해요. 그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겠는데요. 결국 자녀 키우는 데 들어간 비용이 그게 부모 노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니까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이에 그냥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요.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져요.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어쩌면 나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인식이 퍼지면 젊은 세대는 우리 부부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더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현재 저출산 문제랑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. 네, 무관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 기사의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
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불안이 다음 세대가 아예 가족 만들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 현상의 뿌리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겠어요.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서 알면서도 노후 자금을 막 자녀 교육이나 이런 데 쏟아붓게 되잖아요. 그렇죠. 특히 우리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하면 자녀한테 뭔가 디딤돌이라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을 외면하기가 정말 어렵죠. 맞아요.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자식한테 쓸 돈 아껴서 당신 노후에 투자하세요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현실에서는 참 실천하기 어려운 조언이 되는 겁니다. 단순히 뭐 개인이 준비를 못했다 이게 아니라 과도한 자녀 부양 부담 또 그걸 당연시하는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잡히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네,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.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어려움이라는 게 정말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구나 싶습니다. 특히 자녀 양육이라는 변수가 노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이게 또 다음 세대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좀 무겁게 다가오네요. 맞습니다. 이 기사는 단지 한 세대의 경제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게 다음 세대의 삶의 선택, 뭐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이제 개인의 어떤 희생이나 노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와 또 다음 세대의 어떤 희망적인 출발이 좀 같이 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? 이건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이 세대의 경험과 또 다음 세대의 선택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하셨나요?